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높은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으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아직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호흡기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크지 않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5도로 출발해 한낮에도 10도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다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이지만 갈수록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인데요. 관련해서 현황과 과제 짚어보고요. 오는 3월 21일 세계 시의 날을 기념해서 전시와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원주에서 열립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영서 남부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 연결해 보도록 하죠. 3월 18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청년 창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1인당 대출 한도는 1억 원인데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 동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강원도민입니다. 또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창군이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합니다. 주요 지원 종류는 보조 손잡이 설치와 방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380만 원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2021년부터 최근 5년 동안 강원도 내에서 120여 건의 벌목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16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역별로는 홍천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 15건, 인제 14건 등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쓰러지는 나무에 끼거나 맞는 경우가 전체의 42%를 차지했습니다. 32년 전 폐광됐던 영월 상동광산이 재가동됩니다. 알몬티 대한중석은 어제 열린 준공식을 기점으로 상동광산 상업운행을 공시재개해 한 해 2,300톤의 텅스텐 정광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영월 상동광산은 텅스텐이 5천만 톤 이상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1992년 채산성 악화로 채굴이 중단됐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 전체 인구는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흐름 속에서도 원주시는 강원권에서 유일하게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원도 부연구위원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원도입니다. 네. 자, 강원도의 경우에 지방 소멸, 인구 절벽에 대한 위기감 이런 이야기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원인으로는 흔히 저출생과 고령화를 이야기합니다만 이외에 또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예, 지역 인구 감소 위기는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에 따른 자연적 인구 감소도 부각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 지역으로 이주로 인한 사회적 인구 유출로 이제 함께 이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수도인 후원 거주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앞지르는 인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데 청년 인구는 이미 2003년부터 이러한 역전 현상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예. 이를 고려할 때 좀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수도권 유출이 이미 고착되었고 이러한 문제가 이미 내포되어 있었는데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등 구조적인 변화와 맞물려서 이런 인구 감소의 문제의 심각성이 조금 뒤늦게 확인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네, 청년 인구가 이미 2003년부터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2024년부터 2025년 작년까지 불과 이제 1년 사이에 강원도 전체 인구는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역 인구 감소 위기는 단년도 변화가 아니라 좀 다년도 추이를 판단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좀 고려해 볼 때 강원도 총 인구는 최근 5년간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별 분포에서 유소년과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지역 간 인구 이동에서도 살펴보면은 모든 연령대 순 이동자 수는 순 유출로 나타나며 특히 청년 순 이동자 수에서 순 유출 규모가 더욱 큽니다. 출생률과 사망률이 이제 강원 지역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청년 인구의 사회적 유출이 결국 강원 인구 감소에 이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랑 연관될 것 같은데 청년 인구의 사회적 유출이 강원 인구 감소에 기여한 바가 크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더 큰 폭으로 늘었다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피하기 어려운 흐름인데 그런데 원주시의 경우에 강원권에서 인구가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원주만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연적 인구 감소에 큰 변동이 없음에 따라서 지역 간 사회적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예. 이런 이제 이주와 이사는 개인과 가구 단위의 좀 의사결정으로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은 더 나은 생활 환경이라든가 일자리나 교육 기회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하는데 강원 원주시의 이제 인구 증가는 처음 이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조성이 되었고 또한 이제 기업도시에서 첨단 의료기기 산업의 어떤 이전이 있음에 따라서 신도시 개발과 일자리 공급과 이제 맞물리면서 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 환경,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찾아서 보통 이제 지역 이동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원주 지역이 그래도 생활 환경이 괜찮고 일자리가 괜찮다라고 이해를 긍정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가 네, 늘고 있는 건 일단은 좋은 의미인데 하지만 사실 숫자만이 아니라 어떤 연령대가 많은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주시의 인구 구조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제가 25년에 이제 사례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 소멸 대응 전략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이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예. 강원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 다른 이제 평균보다 유소년 비율과 생산 가능 인구, 즉 이제 15세부터 64세 인구 비율이 더 높습니다. 또한 또 놀라운 것은 전국 평균보다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원주시에 이제 조금 더 젊은 이제 연령대 인구가 많다는 것이고 좀 고무적인 것은 이제 경기 지역이라든가 충북, 인천 등 타시도에서 강원 원주시로 이제 순유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일하게 이제 20대만 이제 서울로의 순유출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도 다른 강원 지역과는 조금 다른 이제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강원 지역 다른 지역보다 유소년 비율과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높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평균을 상회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고 이에 대해서 어쨌든 영향을 좋게 받고 있지 않나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원주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라든가 의료기기 등 산업단지 조성에 좀 힘쓰고 있고, 예. 이런 조성과 함께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 전략이 최근에 이제 광역교통망이 이제 좀 확충이 되었고, 신규 택지가 공급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배후 주거지가 이제 조성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좀 거점 도시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KDI 보고서에서도 이런 원주시가 이제 강원 지역에서 거점 도시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강원자치도가 2003년에 이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및 시행 계획에서 인구 활력을 증진한다던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인재와 같이 좀 종합적인 어떤 대응 체계가 잘 마련돼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진행된 좋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네. 서울 원주를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교통망 든든하게 확충이 됐고, 이외에도 말씀해 주신 요인들이 여러 개가 이제 복합적으로 잘 작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2023년 1월에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원주와 같은 중소도시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지역 인구 감소 위기의 이제 심각성을 정부가 이제 인지하고 기존의 어떤 출산 장려라든가 타 지역으로부터의 어떤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인구 정책에서 이제 벗어나서 지자체가 이제 이런 인구 감소 위기를 직접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단기적으로 이제 인구 유출을 막고 장기적인 회복을 준비하는 어떤 인구 전략으로의 어떤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은 이제 이런 인구 감소 위기에 심각한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더 많은 행재정 지원을 위해서 마련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가 얼마나 이제 인구 감소 위기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주와 같이 이제 중소도시에서도 어떤 이런 지자체의 노력과 역할을 많이 수행한다면은 더 많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 특별법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려면 지역의 각각에 맞는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잘 자리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원주 지역은 그래도 희망적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강원도의 경우에 청년층 유출이 인구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광역적인 차원에서 이제 인구 감소 위기를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인구 감소 위기 대응 정책과 함께 최근에 이제 5급 3특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 균형 성장과 초광역 경제권, 생활권 재편을 강조하는 어떤 새로운 정책이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정책은 특히 지역 투자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서 이제 수도권과 경쟁하는 다급 체제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3특에 해당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이제 특별법도 이제 상장이 되었고 여러 가지 어떤 자율성을 극대화하여서 지역의 특화 산업이라든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일자리라든가 청년층의 어떤 주거가 이제 계속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주력 산업과 신성장 대표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주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행재정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 역량을 강화시켜서 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인구댐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제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의 인구 감소를 좀 완충하고 완화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지방 거점을 뜻하는 표현인데 그래서 이제 원주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원주마저 인구 감소로 돌아선다면 그만큼 지역 전체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인구댐이란 개념이 이제 일본 지방창생 2.0이라는 어떤 전략에서 나왔던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댐과 같이 어느 정도의 어떤 유량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인구에 비유해서 인구를 어느 정도 이제 가두게 되면서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재화 서비스를 이제 주변 지역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중소도시의 기능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원주시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이제 다 옆에 있는 지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능이 이제 너무 이제 원주시에 집중되다 보면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이제 정주 인구를 끌어오거나 아니 다른 지역을 쇠락할 수 있는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인구댐 역할이 인구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부가가치 생산을 통해서 지역 매력도를 향상시킨다든가 아니면 수도권으로부터의 새로운 인구를 이제 유입되는 전략이 병행돼야 된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는 말처럼 강원도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려면 유기적으로 연결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개별 지역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 사이의 관계까지 함께 아우르는 연결 중심의 정책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원도 부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입니다. 매년 3월 21일은 세계 시의 날인데요. 원주에서도 이를 기념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추인혜 리포터와 알아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에서도 세계 시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준비됐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시의 날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기념일인데요. 시를 통해서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시 낭송이나 시 교육, 문화 교류, 다양한 방식으로 시를 기념하고 있는데요. 시를 어렵게 느끼기보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비유나 은유, 상징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일상 언어를 더 풍부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시적 표현이라고도 하죠. 이런 시적 표현을 통해서 언어의 다양성을 지키고 또 읽는 사람들의 정서를 달래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원주에서도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로서 세계 시의 날을 맞아서 이 의미를 나누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번 주에 준비했는데요. 국내에서 이 문학 창의 도시는 원주와 부천뿐인데 그런 만큼 원주시가 시를 어렵게 느끼기보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원주시 문화예술과 창의도시팀 김혜령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세계 시의 날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기념일로 시를 통해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원주시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서 이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고요. 특히 시를 어렵게 느끼기보다는 시민분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와 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며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날 기념 전시 행사는 약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시민 작가와 지역 문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시와 전시가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세계 시의 날을 맞아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번 행사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시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됐습니다. 먼저 한국문인협회 회원들의 작품과 시민작가, 또 지역 군인들이 쓴 작품을 전시하는 시와 전시가 열리는데요. 혁신도시 공공기관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 들려서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서의 원주를 소개하는 홍보 데스크가 운영이 되고요. 또 원주시의 대표 작가인 박경리 작가의 작품과 원주 역사 인물을 주제로 한 그림책들도 함께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또 오는 3월 20일에는 작은 음악회가 열리는데요. 원주시립교향악단이 시화전이 진행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로비를 찾아서 시민들에게 공연을 선보이면서 문학과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또 20
21일에는 원주 문인협회가 시민들과 시를 나누는 자리를 준비했는데요. 지역 카페에서 인생 대표시를 낭독하는 자리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원주에서는 이렇게 시민들이 준비한 시와 음악을 선보일 수 있는 한편 원주의 젊은 시인들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스페인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원주시 문화예술과 창의도시팀 김혜령 주무관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혁신도시 공공기관 로비에서 열리는 시와 전시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어서 잠깐 들리셔서 시 한 편을 읽으시면서 여유를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3월 20일 점심시간대 열리는 작은 음악회도 추천드립니다. 문학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이라 짧지만 아주 특별한 문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 홍보 데스크에서는 원주가 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시의 날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시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잠시 바쁜 일상 속에서 시 한 편을 읽는 여유와 감성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원주시 세계시의 날 행사는 오는 3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16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0일까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또 3월 23일부터 24일까지는 의료기기 산업진흥원에서 원주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꼭 이 행사에 가지 못하더라도 이번 주가 세계시의 날의 주간인 만큼 마음에 품을 시 하나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세계시의 날을 맞아서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잠시 시 한 편 읽는 여유를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횡성군 소식 들어보는 날인데요. 김지은 횡성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횡성군이 새학기를 맞아서 청소년 유해 환경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2월 23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3월 2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점검은 새학기를 맞은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유해업소 접근을 차단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데요. 이번 활동은 횡성군청을 필두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횡성경찰서, 횡성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학교 주변 및 번화가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주변과 청소년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점검과 단속을 펼치고 있는 건데 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점검 대상은 학교 정문 인근 및 청소년 출입이 잦은 숙박업소, 편의점, 일반 음식점, 노래 연습장 등인데요. 현장 점검반은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의무 위반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 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 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 여부,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시간 제한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특히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관련 법령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의식을 높이는 활동까지 현장에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정 지도와 계도를 실시하고요. 중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한 방침입니다. 네, 새학기를 맞이한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 생활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횡성군이 저연차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서 주거 임차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횡성군이 올해 1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군비 6천만 원을 확보하고 재직 기간 2년 이내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차비 지원에 나서는데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횡성군 관내주택을 임차해 실제 거주 중인 무주택 1인 가구 공무원 또는 부부 공무원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0만 원이고요. 오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1차 신청이 진행된 이후에 서류 검토를 거쳐 7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근 횡성군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이직률이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직 생활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새로운 인구 유입을 이끌고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주거 임차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관련 정보 꼼꼼히 확인하셔서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횡성군 보건소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과 지역사회 공공의료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협약식을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협약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공공보건 의료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쌓고 지역사회 의료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과대학 학생의 보건소 내 임상실습 현장을 제공하고 임상기술 숙련을 위한 지도 및 평가, 공공보건 분야 지식 및 기술의 상호 교환,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예, 끝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한 지원 사업 소식 전해주시죠. 네, 횡성군이 2026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총 3천만 원을 모금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모금된 기부금으로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골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문화예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지역 학생들이 직접 악기를 배우고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해 정서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네, 따뜻한 기부금이 아이들의 소중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와 함께 횡성 소식 들어봤고요. 3월 18일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